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세범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MR 림프앤지오그래피라는 검사법이 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최신의 트렌드가 혹시 업데이트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림파틱 디지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 잊혀진 분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러드 서큘레이션에 비해서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느려서 좀 샌다고 환자가 당장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도 할 뿐더러 막상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미징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그래서 안 보이니까 그냥 없는 셈 치는 그런 분야였고요. 그렇지만 림파틱 인터벤션이 마냥 의학의 관심 분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 1950년도에 이제 영국의 혈관외과 의사인 킴몬스라는 분이 발등의 림프관을 절개해서 아주 가느다란 림프관이 한 1mm도 안 되는데 그걸 캐뉼레이션해서 이미징하는 기법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영제를 주입해서 림프절을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 있게 하는 피달 림프앤지오그래피를 195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초기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림포마나 또 복부에 있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후로 초음파, CT, MRI로 림프노드를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이 검사를 힘들게 할 니즈가 많이 사라지면서 한 50년간 거의 긴 공백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 동일한 방법으로 조영제를 주입했을 때 림프관 중에서 가장 큰 림프관인 소라식 덕트, 흉관이 엑스레이에서 보인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흉관을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에서 많이 시행하는 셀딩거 테크닉이라는 테크닉으로 와이어를 집어넣고 카테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혈관처럼 셀렉션할 수 있다는 거를 보인 분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닥터 코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25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도 사실 그 이후에도 일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만 주로 많이 시행되다가 2010년도에 림프 노드를 직접 천자하면 조영제를 굉장히 쉽게 주입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사실을 이제 재확인하면서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제 좀 화제가 되고 검사가 쉽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 림프 조영술 림프앤지오그래피 중에서 엑스레이 말고 이제 MRI로 림프앤지오그래피를 어떻게 하는가가 2014년도에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약간 용어의 혼선이 있는데 T2에서 워터 시그널을 보면서 소라식 덕트를 보는 그런 검사도 문헌상으로는 림프앤지오그래피라고 나오고, 또 발가락 사이에다가 MR 조영제를 주고 림프 이데마에서 연결할 혈관을 찾는 그런 것도 림프앤지오그래피라고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런 건 아니고 메인 바디에 있는 이제 큰 림프관을 조영 증강하는 것을 MR 림프앤지오그래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시작은 2014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좀 생소하신 분야일 수 있어서 조금 실감 어떤 식으로 환자가 치료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비디오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마스크 빼는 거 시도해 본다고? 그래, 천천히 쉬어봐. 천천히.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2016년도에 저한테 의뢰가 왔고요. 이 친구는 고람 스타우트 디지즈 때문에 바이라테럴 플루럴 이퓨전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호흡 부전이 심하게 왔고, TV에 나온 이유는 이제 사실 이걸 치료할 수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치료 못해서 팰리어티브 트리트먼트를 한다고 나왔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 엑스레이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고, 풀 드레인을 하면 하루에 4리터씩 체액이 빠지니까 풀 드레인 할 수 없고, 풀 드레인을 안 하면 이제 호흡 부전이 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고요. 제가 림파틱 인터벤션이라는 걸 그때 이제 시작한 지 한 2, 3년 돼서 이런 걸 이 환자를 이제 받았을 때 자신은 없었지만 당시에 제가 가진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흉관도 맞고 림프관도 맞고 림프절도 맞고 나름 그때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딱 이미지 2개로 끝나니까 좀 허탈하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환자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들었고, 이 케이스를 보고를 했는데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림파틱 인터벤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2016년도에는 제가 MR 림프엔지오그래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치료까지 이어질 때까지 엄청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삽질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MR 림프엔지오그래피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MR 림프엔지오그래피를 하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삽질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일단 최대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인트라노달 림프엔지오그래피를 엑스레이 플로로스코피에서 하면 이제 MR에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보고 필요하면 계획대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R 림프엔지오그래피 특히 요거를 이제 조형 증강을 하고 또 이제 특히나 이게 시간별로 동영상 같은 걸 얻기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MR 림프엔지오그래피 줄여서 DCMRL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DCMRL의 의미는 특히 흉부에 있는 림프 이상 림프 조직을 이렇게 시간 템포럴 레졸루션과 스파셜 리졸루션이 모두 우수한 검사 기법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DCMRL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까지 저희가 뭐 림포신티그래피 또는 림프안지오그래피라고 불리는 검사는 이제 핵의학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것도 많은 정보를 주지만 이제 왼쪽 사진과 비교했을 때 그 디테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MR 조영제 저희 IV용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MR 조영제를 사용하고요. 양은 대략 한 원래 이제 한 바이알이 15cc 패키징이 돼 있는데 요거를 반만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은 반을 노멀 셀 안에 희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귀날 에리어에 있는 림프노드를 초음파 유도화에 천자를 하고 이제 액세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환자를 MR실로 옮깁니다. 옮기다가 바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주껏 슬라이딩 패드 같은 거 미리 준비해가지고 옮기고 있고 그래서 MR실에서 인젝션을 하면서 아까 같은 동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그럼 이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다른 영상 검사랑은 다르게 요 초음파 유도 액세스 과정이 추가돼 있고 또 MR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엔지오룸도 사용을 해야 되고 초음파 기기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원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인터벤션 의사가 여기에 이제 시간이 매여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지 제가 한 10년 2018년부터 했으니까 7년 정도 됐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한 150건 이상 해왔지만 전국에서 이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병원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서 널리 사용되진 못하고 있고 이제 주로 림파틱 디지즈에 아주 관심이 많은 인터벤션 의사가 있는 세계의 일부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뭐 방법은 간단하고요. 보통 T1, 패셋 T1 중에서 좀 어크리션 타임이 짧은 보통 한 30초 이내에 찍을 수 있는 거를 골라서 코로날 이미지를 뭐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찍으면 이렇게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코로날 이미지를 얻고 요거를 MIP 처리를 해서 오버랩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이제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테크니컬리는 그렇고 그럼 이제 실제로 다른 환자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면 41세 여자 환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카일로 페리카디움 때문에 순환기내과 교수님께서 의뢰를 주셨고 MR 림프엔지오그래피를 했더니 이제 이상한 스트럭처가 심낭 쪽으로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단을 하면 카일로 페리카디움이 치료될 거라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캐뉼레이션으로 토라식 덕트를 직접 캐뉼레이션하고 코일을 넣고 그다음에 글루로 이제 토라식 덕트를 차단을 하면 이 흉관과의 연결을 심낭과의 연결을 차단함으로써 이제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MR 림프엔지오그래피를 미리 하는 게 왜 중요한가 또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인터벤션 쪽에서는 이 흉관 색전술이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 됐다고 했는데 그 정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9세 환자가 군대에 갔다 왔고 그러니까 멀쩡했다는 얘기죠. 멀쩡했는데 신체 검진에서 레프트 사이드 플러 리퓨전이 보여서 태핑을 했더니 카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일로소락스면 이퀄 소라식 덕트 엠볼리제이션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이제 아까 카일로 페리카르디움은 소라식 덕트 엠볼리제이션 치료했는데 이 사람도 그런 마찬가지 논리로 플로럴 이퓨전이 있으니까 카일이니까 소라식 덕트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MRI를 안 했다는 얘기죠.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환자 증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걸 맞고 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웃플로우가 막히니까 프레셔가 올라가는 거죠. MRI를 했으면 그 연결 관계를 미리 확인을 하고 치료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한테 이제 리퍼가 돼서 뒤늦게 MR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소라식 덕트는 이미 막혀서 없는 상태고 소라식 덕트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콜라테랄이 플루랄 스페이스로 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MR을 했다면 미리 했다면 아마 이쪽에 소라식 덕트가 있고 요거와 연결 관계가 있을 때 소라식 덕트는 보존하고 요것만 막는 게 합리적으로 더 좋은 치료였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미 소라식 덕트는 막혔기 때문에 이제 요거라도 막기 위해서 인터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MRI에서 확인된 구조물을 잘 찔러가지고 글루로 채우게 되면 이제 이게 CT 팔로우업 CT고 MRI에서 보였던 스트럭처를 잘 엠볼리제이션을 했더니 플루라로 이어지는 림파틱 말포메이션이 엠볼리제이션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C MRL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흔하게 우리가 의뢰를 받는 림파틱 리키지 컨디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카일 어사이티스입니다. 배에서 새는 건데요. 흉곽에서 새는 거는 이제 DCMRL 인기날 로드로 조영제를 주면 결국 조영제가 거기로 다 가기 때문에 이미징이 잘 되고 치료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반면에 카일러스 어사이티스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사이에 같은 우롤로지 저널에서 비뇨기과 저널에서 20년 전에 카일러스 어사이티스가 수술하고 나서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냥 굶기고 센도스타틴 주고 안 되면 수술. 근데 수술을 한다고 사실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수술을 열어보는 거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게 몇 년? 하여튼 이 두 리뷰 아티클 사이에 20년이 지났는데 제목은 똑같습니다. 둘 다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카일러스 어사이티스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래서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는데 이번에는 림프안지오그라피와 엠볼리제이션이 완전히 한가운데 딱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저희한테는 감사한 얘기지만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막상 저희는 카일러스 어사이티스를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러면 카일로소락스와 어사이티스가 뭐가 다른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일로소락스는 흉관에서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케이스처럼 흉관이 아닌 거에서 새는 거를 발견하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흉관 색전술을 하면 대부분 치료할 수 있는데 어사이티스는 새는 곳이 이 조영제 패스웨이에서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친 곳이 여기라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보다 상류인 그 카일이 형성되는 메센테리 림파틱 시스템이 다쳤을 경우에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새고 있는데 우리 검사는 그냥 네거티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받고 심한 카일러스 어사이티스가 지속돼서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의뢰가 오신 분인데 림프안지오그라피를 해봐도 새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이유는 안 새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새는 패스웨이 제가 준 조영제가 흘러가는 패스웨이와 새는 곳이 서로 다른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카일러스 어사이티스의 진단이 DCMRL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 뭐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소라식 덕트를 이제 거꾸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거꾸로 들어가서 벌룬으로 아웃플로우를 일시적으로 막고 그리고 조영제를 줘봤더니 이제 리키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냥은 안 보이는데 플로우를 다이버전을 시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터벤션으로 연결이 됐는데 아까 그 MR에서 보였던 U자 모양이 메센테릭 트렁크였고 지금 여기서 조영제가 새고 있는 부분이 MR에서 보였던 부분이고 요 메센테릭 트렁크가 수술 중에 다친 림프노드 다이섹션이 되고 노출된 림프 혈관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직접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을 시켜서 셀렉티브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나서야
이제 치료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카일로스 어사이티스는 치료가 어렵다. 결론은 매우 어렵고요. DCMRL도 반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이건 제가 이제 하고 있고 논문은 지금 심사 중이라서 아직 제너럴하게 받아들여진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인기나 림프노드를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했더니 이 등으로 패스웨이가 지나가면서 배 쪽을 볼 수가 없는 게 문제인데, 반면에 IV로 조영제를 주면 결국은 그게 림프로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돼지에서 여러 곳에 카테터를 넣고 림프를 포함한 체액을 샘플을 한 다음에 IV로 준 조영제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분째 조영제를 준 지 20분째에는 메센테리에 있는 림프에서 상당히 높은 조영제가 검출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돼지에서 이제 역시 MRI를 시행을 했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 아오타에서도 매우 낮고, 그다음에 흉관에서도 매우 낮은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데, 이제 첫 5분은 당연히 아오타는 굉장히 밝아지고, 여러분께서 CT나 MR에서 보시는 조영 증강 동맥기이죠. 그리고 동맥기가 지나고 정맥기가 지나고 계속해서 천천히 찍어 보면 15분, 20분째부터는 아오타를 비롯한 혈관계는 조영제가 많이 떨어지지만 흉관의 조영 증강이 많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영제를 주는 루트가 IV를 통해서 줬다 그래서 IVMRL이라고 명명을 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메센테리 트렁크와 흉관이 잘 조영 증강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CMRL이 조영제를 보낼 수 없는 부위에도 전부 조영제가 분포를 한다는 점에 있고, 그래서 실제로 환자에서 해봤을 때 이런 라이트 카일 유리아가 있던 환자인데요. 라이트 레날 쪽으로 어브노말 림파틱 리플럭스가 있는데, 그거를 IV로 준 조영제로 MR에서 잘 해당 구조물이 검출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것도 DCMRL의 패스웨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DCMRL에서 더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SMA 주변에 있는 메센테리 림파틱스들도 조영 증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IVMRL이 흉관을 포함한 시스터나 카일리,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메디어스티날 업노말 림파틱 말포메이션이 잘 조영 증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DCMRL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DCMRL이 갈 수 없는 곳에 IVMRL을 통해서 조영 검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이고요. 이 검사법의 또 하나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DCMRL은 인터벤션 의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MR방 예약하고 초음파실 예약하고 인터벤션 예약해서 아주 복잡하고 실제로 널리 시행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 IV로 조영제를 주입하게 되면 이제 그냥 보통 검사처럼 오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림프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가 우리가 학생 때도 잘 안 배웠고 검사도 마땅치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검사가 되고 볼 수 있으면 관심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컨디션들을 만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수술 후에 림프 새는 거는 흔히 보시죠. 그리고 또 뭐 에크모 넣고 나서 인기날 림포실이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펠빅 림포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리키지를 이제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미징을 하고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딱히 수술 같은 원인이 없는데도 심한 카일로 페리카디움, 카일로 소락스, 카일로 어사이티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고람 스타우트라든지 누난 신드롬 뭐 이런 시스테믹한 질환이 동반돼 있을 때 이걸 잘 이미징을 통해서 평가하고 또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본다든지 또 가능하면 인터벤션을 통해서 엠볼리제이션을 해준다든지 하는 게 현재로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파시에 있어서도 이미징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성형외과에서 수술로 해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림프 이데마에 대한 평가와 치료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제가 기대하건대 지금은 마치 제가 하고 있는 이 림프 이미징과 림프 인터벤션 분야가 약간 조그만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IVMR을 포함한 브레이크스루의 기술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지식이 더 쌓이게 되면 이제 다른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래서 좀 큰 바다에서 놀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